신통일한국 남북통일 평화세미나의 주제 강연 시간입니다. 신냉정시대 신통일 한국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실 청년 지도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상임 고문이신 변정호 상임 고문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너무 크면 또 이게 안 되니까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사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대화하듯이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북통일 운동 국민연합 평택지부 상임 고문을 3월달부터 온 통일입니다. 신입입니다. 참으로 서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냉전시대 신통일 한국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3월에 평택에 왔고요. 오기 전까지는 우리 서울에서 청년 목회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계평화 청년연합에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교육하면서 통일운동, 통일에 대한 토의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왔습니다. 2016부터 2017년까지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충남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택 지역에서 통기활동, 목회활동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평화운동, 통일운동,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기회주께서도 자주 함께 만나고 또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앞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 어떠한 국가나 단체, 기업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그런 평화, 미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하늘의 소망과 비전과 가치가 담겨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남북통일의 해법을 강구하고 또 지속 가능한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신통일 한국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제목이 남북통일 평화세미나잖아요. 통일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동북아 국제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유지 세력과 또한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권위주의적인 세력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안보의 위협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그리고 북중로 간의 세력 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그런 대립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를 통일의 해법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도자, 개민 여러분, 통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통일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말씀에 동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필요하십니까? 네. 그럼 통일은 남과 북이 합의를 하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북한도 김정은이 통일합시다. 윤석열 대통령도 통일합시다. 합의하면 통일이 될까요? 네.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통일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국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통일은 1차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의 조리와 협력,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민족적인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제적인 정치의 압력에 의해서 분단 국가로 저희들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할 점령되었고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해서 한국 전쟁은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의 국제 정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냉전 구조 속에서 한반도 분단은 고착되었고 심화되어져 왔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그런 시작과 지속에는 국제 정치적인 성격이 계속해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평화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사회에서 함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통일 의식을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통일이 필요한가 그 질문에 2018년에는 50%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2022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59% 이상에서 46% 낮아졌고요. 통일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가 16%에서 27%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서도 특이하게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19세에서 이제 29세까지 연령층의 공단인데요. 19세에서 29세라면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이 청년들은 앞으로 통일 세대로 앞으로 발돋움을 해야 돼. 그럼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에는 필요하다 54% 이상이었는데 2022년에는 27%로 낮아졌어요. 필요하지 않다는 17%에서 39.6%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불안전한 평화, 즉 분단된 상황이 지속되고 또 북한에서 핵 도발 같은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불안전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기사들을 보게 될 텐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영평로 포격, 남북 공동 연락 상호도 폭파, 그리고 또 핵무기 정책 법제화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끊임없는 무력 도발로 남북 간에 긴장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산가족 성공이나 개성공단 운영, 남북 정상회담 같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분단된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들이었고 70년 동안 계속해 이어진 불완전한 평화의 그런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큰 내용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 전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다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또 인도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 남북 간의 정치 체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생겨나게 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일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논의된 이런 실용적인 이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한반도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보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하고 평화로운 삶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잦은 도발을 통해서 불안과 경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평화로운 환경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와 사회, 민족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통일은 필요합니다. 한반도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남북 간의 성공적인 어떤 경제, 자원 낭비, 군비 확장 대결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저해하는 그 요인으로 저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동북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전쟁의 위협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자유롭게 이어지는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분명히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분명히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시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이야기해서는 토성 퀴즈를 한번 내보게 되는데요. 북한은 히읗, 리을의 대상이자 기억의 대상이다. 이렇게 좀 적어봤거든요. 뭘까요? 네, 기억나시는 좀 잘 안 보이십니까? 북한은 히읗, 리을의 대상이자 기억의 대상이다. 이제 좀 호응이 좀 낮은데요. 네, 호응이 높을 줄 알았는데 호응이 좀 안 좋습니다. 네, 북한은 바로 협력의 대상이고 그리고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다.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이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 체제의 이중적인 성격을 확실하게 저희들은 인지를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은 정체성을 가진 한민족의 일원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이자 동포이자 통일의 대상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와 반면에 남한에 대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는 북한 정권은 위협과 또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체제는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운영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회주의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당에서 노동당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1990년부터 8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떤 그런 자연재해와 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아사로 죽게 되고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중앙집권적인 경제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이 뭘까요? 시장을 말하는 시장. 네. 사실 국가는 배급을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배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장마당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장마당이 주요한 의미는 바로 2003년부터 상설 종합시장화 조치가 생겨서
북한에서 시장이 운영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그냥 암암리의 시장을 그냥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도적으로 시장을 적극 활용해서 세금을 걷어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북한은 2020년부터 국경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가 악화되고 북한의 주민의 식생활이 급격히 나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북한의 경제를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획기적인 여건이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경이 봉쇄가 되고 물자가 오고 가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이 아주 지금 고도화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나 또 남북 관계가 북한과는 계속 악화의 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세에 의해서 어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고립되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주민들한테는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군사를 살펴보면 오랜 경제장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대신 핵무기, 사이버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 전체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알아보지 않고 군사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국제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세. 통일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국제정세, 동북아 정세를 적절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동북아 지역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로 보다시피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또 무방국들과 경제, 안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1대1로 정책 기반을 중심 삼고 자국 중심의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 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국은 끼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보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대기 환경 오염 등 갈등 요인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은 독도, 과거사 왜곡, 군사 대국가, 재무장 등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입니다.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또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은 요원해지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의 보완선이 될 요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과 남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남북통일 국민연합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 바로 친통일 한국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친통일 한국, 새로운 친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 친을 이야기합니다. 한진아 우리 강사님께서 친통일 한국,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한 그런 친통일 한국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친통일 한국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한 통일 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심한 그런 신통의 한국은 바로 하나님주의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라고 해서 여기 보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선의 힘이라면 자유, 평등, 환경보호, 공동체 발전, 그다음에 갈등과 분쟁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신론자인 평화주의자들도 바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또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하고 싶은 바람은 똑같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는 정말 우리가 인류의 평화를 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유랑지구나 예전에 봤던 인디펜던스 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 지구성이 하나 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외계에서 지구를 폭파하겠다, 외계에서 지구를 지배하겠다 하면은 지구 방위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외계인과 하나 돼서 싸우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외계인을 떨쳐내고 이겨낸다면 다시 우리 또 지구성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인류가 하나 되어야 할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통일 한국, 바로 하나님 주의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인류를 보면 인구 중에서 지금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 인구가 넘었거든요. 80억이 넘었는데 80억 인구 중에 종교의 인구가 살펴보니까 바로 거의 70억이 69억 명, 70억 인구가 종교인입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종교를 믿고 또한 모든 종교인 어떤 하늘을 숭상하는 종교인들이 많은데 왜 그 지구성은 전쟁과 분열과 또한 어떤 대립의 어떤 그런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보다는 갈등만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도 바로 이 종교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한 종교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는 바로 종교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위에서 바라보는 종교라는 것은 각 지역의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대중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태가 바로 이 종교다. 형태가 바로 종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1원인자. 종교가 하나님보다 원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인 존재를 설명하는 종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격적 신을 믿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고요. 또한 근본 원리나 입법으로서 불교, 유교, 도교가 있습니다. 또 다신교를 믿든 모든 종교는 바로 오감을 파악할 수 없는, 모두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현상적인 그런 모습을 소홀적으로 궁극적인 종교를 존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종교들의 대표적인 종교들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우리가 있는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그 결과로 공통적으로 복합적인 진리의 성격으로 종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르다는 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양심에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위하여 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관용,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종교에서는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악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선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원인자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사진들은 어떤 관계인 것 같으세요? 여기 사진들 여기 지금 구성은 사랑이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닮았으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죠? 네,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원인자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라고 봤을 때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인간 모두는 제일 원인자인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됐다 라는 의미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사진 봤잖아요. 바로 부모와 자녀가 닮듯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닮아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여서 동도 못한 자리에 떨어졌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살아 숨기는 구원 선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제1 원인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다. 이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다 라는 이 발견은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연합과 또한 남북통일 운동, 국민연합 또한 이 큰 비전은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인류사의 가족이라는 비전을 중심 삼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우리가 제 가족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변 분들과 같이 우리는 서로 바라보시겠다는 것, 서로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삼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지만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비전을 삼는다면 어떨까요? 소확대에서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우리가 형제 자매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부모로 생각하면 부모는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난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또 천부 인권설에서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은 서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국가 단위로 우리가 확장해 나간다면, 이러한 비전을 국가의 어떤 이론으로 우리가 펼쳐 나간다면 전쟁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만물과 자연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 여기 보면은 원자 있잖아요. 원자도 가운데 원자 핵이 플러스가 있고 전자 마이너스로 인해서 모든 존재하는 물질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곤충도 암컷과 수컷이 있고, 또한 동물들도 암사자, 수사자가 있듯이, 그리고 또 태양계를 태양을 중심 삼고 모든 행성이 돌고 있듯이, 또한 우리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발견된 특성을 생각한다면 원칙이 뭘까? 이 지구성과 그 다음에 자연세계와 인간을 만든 속성은 바로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수작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고 잘 주고 잘 받으면 생존하고 번식하는 작용되는 힘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수작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을 때 우리는 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잘 주고 잘 실천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받기만 하는 존재만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개인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만큼 주고 주는 것만큼만 받으면 이건 수작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부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상대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순환하고 반복하게 되면은 수수작용을 통해서 큰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수수작용은 단순히 개인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회사와 직원도 매출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두고 서로 잘 주고 잘 받으면 매출의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직원에게 사랑의 마음을 대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도구로서 또한 인식하고 이용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직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해주고 직원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고자 노력을 한다면 바로 그 안에서 수수작용에 의해서 그 회사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국가 단위로 넓혀보면은 어떨까요? 국가를 넓기 전에 바로 이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 공산주의라는 것은 바로 개체 목적을 보다도 전체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 즉 전체 목적만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개인의 목적, 개체 목적만 강조하는 것이 현대의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서로 대하게 될 때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의 작용의 법칙은 국가 단위로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관계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공동의 목적, 평화, 통일 이런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잘 주고 잘 받을 때 이 국제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주작용을 잘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수주작용의 시작은 먼저 주는 겁니다. 뭔가 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주작용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받은 것 이상으로 상대에게 돌려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주고 잘 받는 수주작용이 순환하고 지속되면은 그 안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한 번식과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고받는 가운데 주체와 대상,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서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주작용의 근거, 서로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현되었다. 하나님의 특성이 바로 친정, 사랑하고 싶은, 절대로 사랑하고 싶은 절대적인 가치에서부터 이 수주작용이 발현되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핵의 문제, 그 다음에 통일의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은 수수의 법으로, 수주작용의 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우리 정부에서는 방공정책, 국방외교, 비핵 개방, 한반도 프로세스 이런 내용들을 억제 정책을 펼쳤다면은 우리 이제 어떤 진보주의 성향의 우리 정부에서는 택배 정책이라고 해서 평화 번영 정책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어떤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수습법으로 이것을 한번 해법을 펼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와 평화 통일은 바로 수습법의 논리에 의해서 바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원칙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북한에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북한이 함께 한 목적적을 향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의 목적이라는 것은 추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상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변적 사안에서 중점적 사안으로 그 목적을 한번 같이 모색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원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다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 이상을 그것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평화 통일의 문제는 수습법의 논리로 인해서 남북 간의 해결 방안을 우리는 해결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평화 공동체에 대해서 이 비전이 필수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을 바라보더라도 유럽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른 타 국가의 이해와 그런 내용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 공동체 비전은 우리에게 순수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평화 공동체 비전을 전 세계에서 우리 선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평화 공동체 국가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통일을 하려면 평화 통일체가 필수로 비전이 필요한데 이것을 천명했던 것은 바로 3.1 만세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 때도 우리는 비전이 있었어요. 3.1 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양심의 해방, 양심의 혁명의
지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선이 다주독립 국가임을 통포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와 공존하고 세계와 공영할 수 있는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공동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남선 우리 최남선님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우리는 엄숙한 양심의 영역으로서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니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더불어 즐거운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그 다음에 16명 그 다음에 기독교인 15명 한영훈 선생 등 불교인 2명 이렇게 해서 33인의 민족대표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통일 한국의 비전 또한 분단 이전에 재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3.1운동의 의지, 그런 비전을 이어받아서 신통일 한국은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민티피 코리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민티피라는 것은 수레바퀴잖아요. 수레바퀴를 물러가게 하는 그 가운데 중심점을 하는 게 민티핀입니다. 고정하는 핀을 말하는 건데, 남북 통일은 단순히 남북 통일을 평화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쏟아가는데 바로 민티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통일 한국은 또 하나의 강대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종교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런 국가가 우리는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통일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통일 한국 운동을 전개하신 분은 바로 우리 문성명 한학자 총재님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로 돌아가는 모델국가 신통일 한국 건화기념은 바로 애천, 애인, 애국입니다. 국가 철학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저희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를 주의로 돌아가서 모델국가 신통일 한국을 만들자는 비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인종, 국가의령을 넘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를 이룩하자는 그 비전이 바로 신통일 한국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을 창설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우리 가정연합과 또 남북통일과 또 선진평화연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각에서 신통일 한국 운동을 실천했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68년에 창립한 국제순동연합을 통해서 우리 공산주의, 세계를 어쨌든 공포에 떨게 했던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국제순동연합을 창설해서 이런 순동운동 활동을 전개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주최한 제목처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서 나왔던 우리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 동원을 위해서 또 고르바초프를 만났었고요. 남북 통일의 소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가서 종교 지도자로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명은 공산주의의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고요. 한 명은 어떨까요? 두 분은 공산주의를 멸망하고 공산주의를 때려서 누치겠다고 한
순공운동의 장본인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되시겠습니다. 같이 만났어요. 원수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같이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 잘못했잖아. 공산주의 망해야지. 그 다음에 김일성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고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만나자마자 안았어요. 네. 김일성 수령을 안았다니까요. 네. 뭘 만지면 안 되는데 안고 걸어갈 때도 막 손을 잡고 남자만 어떻게 손을 잡고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을 딱 잡고 김일성도 그 손을 잡고 손을 놓지도 않고 네, 걸어갔어요. 지금도 손을 잡고 잡습니다. 네. 남녀 커플도 아니고 손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단순히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온 것뿐만 아니라 이 말구대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님주의를 북한에 들어가서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종교 지도자로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북한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주의를 표방하고 말씀을 했다니까요. 기분이 나쁘면은 옆에서 기관총으로 갈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그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네, 북한 당국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뜨겁게 연설했던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겨울입니다. 겨울 전에도 저 작은 거예요. 그게 뭐라 해야 되는죠? 나만 잘못 정신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일 정신하고도 저희도 기술하라고 신앙은 믿어요. 신앙이 믿어서 많이 말을 신앙은 믿어요. 신동 안 남자의 여자 상승 때문에 신하고 완전히 들으냐 나중에 저 정신을 이런 신경을 볼때 사람을 이용한다. 하나님 보자지. 하나님은 당신도 마음 있어. 주가 만들어 있지. 이거는 다 탔다. 또 사랑이 떴다. 사랑하고 이 모든 피해를 그러나 오늘 문선명 선생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시작해서 이런 말씀에 들어서 고대를 정확하게 보고 북한에 가서 북한 당국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로 혼자 답합니다. 가장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담대하고 정말 진정한 목사님으로서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어떤 박수를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과의 신통이라는 실천의 내용들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DNZ 세계통합공원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DNZ 세계통합공원을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DNZ의 제5유엔 사목을 유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Z에 유엔 사목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유엔이라는 것은 국제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DNZ는 바로 전쟁, 분단, 불안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유엔을 유치함으로 말미암아서 DNZ가 어떤 분단과 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DNZ 유엔 사목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피스로드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정호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연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스로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에너지를 한반도에 집결해서 세계 시민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 또 세계 평화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 있어요. 가장 앞에 이렇게. 나중에 한번. 그 다음에 그 세계평화 공개연합을 신설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 정상들을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나라의 정의와 그런 화해의 구조, 통일의 구조가 결정돼야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 차원에서 우리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월드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하고 또 지원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들의 내용, 지도자들의 어떤 기조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한 길은 바로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활동들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손길과 또 관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심을 실천하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본성적인 인간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보자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가 말하는 통일은 점유율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진 통행을 했거든요. 자진 통행하면은 사람들이 부딪히니까 불편해서 우주 통행을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실시해가지고 우주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통일이라는 시점도 우리 통일운동의 무드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통일 한국의 어떤 그런 관점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통일을 향한 그 점유율 또한 우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옛날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80년도 제가 태어날 때 사진이거든요. 네. 80년도에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네, 앞에. 네, 제 아버지 사진이에요. 김일성의 오판 60개국이 뭉쳤다. 공산당 차로 여기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공산주의 사도 흥복운동에 정말 젊은 시절을 정말 투입했던 피땀 흘려서 투입했던 분입니다. 흥복운동에서 누가 돈을 방수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명감에 문성명 하남자 선생님께서 하나님주의로 통일하자 라는 그 비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공산주의 사도 흥복운동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여기는 또 나왔는데 자중사상 비판 조국의 문제 보니까 여기 어디냐면 이중면이라고. 이중면이 어디예요 여러분? 안성이다 안성. 안성. 예전에 이중면이 지금 없더라고요. 제가 이중면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아버지께서 남부통일 국민연합 운동 국민연합의 어떤 회원으로 이렇게 강연을 계속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에 제가 이제 가족연합 목회자로 왔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평생 시민들 또 기민들을 앞에 두고 승공운동, 남북통일운동 또한 신통일 한국 강의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승공운동에 가셨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어찌나 보니까 2대에 걸쳐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과 연이 닿아서 이렇게 신통일 한국 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남북통일 영원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세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제가 따라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밌네요. 네. 자, 이제 통일의 때를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제 시민 여러분, 평화대사 여러분, 함께 신통일 한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신통일 한국이라는 가슴 뛰는 여정을 위해서 저와 함께 걸어가고 보시면 어떠실까요? 이상 많이 박수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선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만 신통일 한국을 이룰 때 한반도에 세계의 평화가 온다는 말씀을 차분하고 또 열정적으로 강해 해주신 변수고